만약 구독자분들께서 보험 실효가 된 상태에서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으셨고 많은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납입 최고 독촉 등기를 받으셨는지 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8년 보험 경력 보험신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은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정말 꿀팁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혹시라도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일이 생기셨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 후에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 보험료가 제대로 이체되고 있는지 매달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보험이 실효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달 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고 실효가 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보험 실효란 고객이 2달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달에 보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유주증인 보험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 실효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실효가 되었다는 등기를 받지 않았을 때는 보험사의 전산상은 실효지만 실제로는 실효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약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 등기 우편, 전화 음성 녹음,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이 실효가 된 후에는 여러 방법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편, 문자, 카톡으로 고객에게 실효 사실을 알린 경우 고객이 직접적으로 우편, 문자, 카톡을 받았는지 보험사가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가 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받으셨다면 보험사에서 수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실효가 되어서 보험사고 시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죠. 요즘에는 보험사가 고객분께 실효 카톡을 보내고 실제 본인 인증을 해서 실효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것도 등기가 도달한 것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효 내용만 전달하는 것과 본인 인증을 하고 실효 내용을 확인한 것은 실제 다르다는 것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만약 구독자분들께서 보험 실효가 된 상태에서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으셨고 많은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납입 최고 독촉 등기를 받으셨는지 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납입 최고 독촉 등기를 받으셨다면 보상이 불가하고 등기를 받지 않으셨다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설계사분이 퇴사를 하셨고 고객분은 은행에 잔고가 없는 것을 모른 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서 실손보험이 실효가 되었어요. 약 1년간을 실효가 된 상태를 모른 채 어깨와 등 쪽에 통증이 있으셔서 장기적으로 도수치료를 1년간 받으셨습니다. 구독자분들, 도수치료는 병원비가 고가인 것 알고 계시죠? 보통 1회당 7만원에서 비싼 곳은 1회당 20만원까지 합니다. 이 치료를 1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으셔서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1년 동안 치료를 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손보험이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거절 통보를 받으셨고 고객분은 현명한 A설계사분께 보상이 가능한지를 물으셨고 현명한 A설계사는 고객분께서 실제 등기를 받으셨는지 체크를 했고 고객분께서 전산상 실효 중에 이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납입 최고 독촉 등기를 받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으셨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셨고 1년 동안의 도수치료 병원비를 모두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만약 장기간 도수치료가 아닌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오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콜센터를 통해서 보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요, 콜센터 직원들은 이런 경우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부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당 설계사에게 보험을 부활시킬 경우 고객분들이 불리해집니다. 설계사에게 보험을 부활할 경우 보험가입 전 안내료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년 이내, 1년 이내, 3개월 이내 치료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객님의 경우 도수치료를 받은 치료가 고지사항이 될 수 있고 이를 알릴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담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설계사분을 통해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는 것이 아닌 콜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을 부활시키세요.
콜센터 직원에게 나는 납입 최고 독촉 등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입금할 테니 바로 콜센터를 통해 보험을 부활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알림 사항을 적용받지 않고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이란 알면 받고 모르는 못 받는 보험금이 많습니다. 만약 제 고객분들 이런 상황에 놓이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은요. 보험 실효 기간 중 보험사고 시 보상받는 방법 그리고 보험을 부활할 때 알림 사항을 적용받지 않고 부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영상 정말 꿀팁 맞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험신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